안녕하세요. 저는 쉰둘 김도연입니다. 몇 년 전 지방에 내려온 건 오랜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술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 잔이 오가다 보니 어느새 차를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술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곳은 작은 읍내였고 집까지 올라가려면 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장례식장에서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죠. 결국 저는 근처 모텔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모텔, 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모텔, 역시 만실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텔에 들어서자 카운터 주인은 피곤한 눈으로 마지막 방 하나 남아있다 고 했습니다. 안도하는 순간 뒤에서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방 있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장례식장에서 얼핏 스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단정한 단발머리. 40십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피곤하지만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방은 이분이 잡으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방 들이세요. 전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몸을 돌려나가 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웠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두 군데 다녀왔는데 다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봐야 아마 방 없을 거예요. 저는 난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남녀가 같은 방을 쓰긴 좀 그렇죠.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방법이 없잖아요. 몇 시간 안 잘 건데 그냥 멀리 떨어져서 자면 되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 기운도 돌았고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거리를 헤맬 생각을 하니 더 막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같이 씁시다.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남은 방에 함께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모텔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져 있었고 커튼은 달빛조차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작은 탁자와 의자, 침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씻으세요. 전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물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씻어내려는 듯 제 안에 남은 술 기운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대충 감싼 채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어 있었습니다. 낯선 옷차림이었지만 장례식장 속 단정한 모습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찬 물에 얼굴을 적시자 술 기운이 약간 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긴장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씻고 나오자 탁자 옆 의자에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었네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게요. 장례식장은 언제나 사람을 지치게 하죠. 조용한 방 안, 우리는 탁자 위에 놓아둔 생수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시선이 오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 피로 때문일까? 제 안의 경계가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 참 우습네요.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긴장과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시트 위, 나란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 장례식이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목소리엔 피곤함보다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은 누구라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녀가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과 시선이 오래 이어지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말없이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스침. 그러나 곧 더 길게 이어진 두 번째 입맞춤은 이미 위로가 아니라 갈망이었습니다. 숨결이 뜨겁게 얽히며 방 안의 공기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가슴 위에 머물렀습니다. 가볍게 떨리는 손끝 하나에 온몸이 전율로 흔들렸습니다. 저도 본능처럼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옷자락 위로 스치는 손길, 밀착된 체온이 점점 거리를 지워갔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그 두근거림은 서로의 가슴팍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입술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짧게 떨어졌다가도 곧 다시 겹쳐지고 더 깊고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숨을 고를 틈조차 없이 우리는 서로의 호흡에 완전히 잠겨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제 볼을 스치고 목선을 따라 흐르는 숨결은 차갑던 공기를 단숨에 밀어냈습니다. 손끝은 어깨에서 허리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더 가까이, 더 깊이 포개졌습니다. 가까워진 몸과 몸 사이에는 더 이상 틈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그 거친 두근거림은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팍에 전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박동을 만들어내듯 리듬은 어긋나면서도 점점 더 격렬하게 섞여갔습니다. 호흡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내 호흡은 그 위에 얹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슴이 닿을 때마다 숨결은 더 무겁게 얽히고 체온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삼켜버렸습니다. 팔과 다리가 얽히고 허리를 감싼 손길은 서로를 더 단단히, 더 가까이 붙잡아 두었습니다.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끌림이 우리 둘을 완전히 잠식해 갔습니다. 옷자락은 이미 흐트러져 체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스치는 피부마다 전율이 번졌고 그 작은 떨림조차 밤의 정적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그 두근거림은 서로의 가슴 속에 새겨지듯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과 손길 그리고 격렬하게 섞여드는 숨결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미 그녀는 떠나고 없었지만 탁자에는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라고. 그리고 제 지갑 속에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릴 수가 없는 그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